상대방을 정말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정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디빌딩의 이명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모르면 100% 당하는 건물 매매 사기 사건 매도자 편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사실 매도자는 물건을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큰 사항이 아니면 계약 진행이 비교적 깔끔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사는 입장인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위험도가 높다는 사실이죠. 아주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법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최근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다뤄졌던 모 중개법인의 통임대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계약과 잔금 이후에 통임대로 들어와 있던 임차사가 퇴거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매수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사례였습니다. 새로운 임대차를 다시 맞췄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겉으로 보기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물건을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처음 매수자에게 드러나는 것은 건물의 외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개사가 건물의 자료를 드리기는 하지만 상세 임대 내역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축 혹은 리모델링 이후에 예상 임대료를 기재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매매가나 위치만 보고 현장에 가셔서 건물을 둘러보신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임대 내역이나 혹은 건물의 하자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은 주변보다 평당가가 저렴하네 혹은 더 오를만한 위치에 있는 건물이네 요 정도의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의 정확한 정보는 물건을 전달했던 중개인이나 아니면 해당 물건지 인근의 부동산한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정보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매도자죠. 사실상 매도자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서의 조항이나 특약사항 등등 중개사가 정말 정확하게 따져보는 거죠. 계약 전 건물의 하자, 등기부의 하자, 그리고 임차인 간의 관계 등등등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해당 사항에서 모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이체를 하는 거죠. 다만 악의에 의해서 상대방을 정말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정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 중개법인에서 계약한 통임대 건물이 그러한 경우인 거죠. 건물주와 임차인, 그러니까 매도자와 임차인이 되겠죠. 그 둘이서 짜고 아니면 알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 날짜가 도래함으로써 임차사가 나가는 사항을 매수자가 어찌 알겠습니까?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 주변의 임대 시세나 주변 임차사들의 업종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해당 사항 이외에도 건물의 하자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해보면 계약서 이외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이 확인 설명서에는 건물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 중개사와 매도자가 사전에 이 건물의 누수나 균열, 그 밖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물론 건물의 불법적인 사항도 필수입니다. 이 불법적인 사항, 그러니까 이 건물이 위법 건축물이냐에 관한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 위반 건축물 사항을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위편에 존재하죠.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위반 사항이 존재함을 알고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잔금 전에 매도자가 모든 사항을 해소시켜 주게끔 특약사항에 기재를 합니다. 보통 건물 외부에 드러나는 불법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항공 촬영 등으로 적발이 가능합니다만 이 내부에 존재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이 내부 관계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적발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적인 불법 사항이 존재함에도 적발되지 않아 건축물 대장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매도자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지만 이야기하지 않은 건지는 이러한 속마음은 사실 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전에 이 도면을 가지고 건축사와 미리 건물을 한번 훑어본다든가 그리고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의 하자나 불법적인 사항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특약사항을 기재해 놓는 거죠. 하지만
뭐 계약 전에 뭐 건물에 대해서 꼼꼼하게 훑어보고 계약서 사항에 뭐 건물에 하자 이런 불법적인 사항들을 모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리스크들이 다 해소가 될까요? 우리나라 법이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구축이 됐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섬세한 부분까지는 케어하지 못합니다. 매도자가 악의적으로 이런 건물의 하자 사항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매수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계약금과 잔금을 다 치른 다음에 위법사항을 알게 됐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과 매도자에게 피해를 주장하겠죠. 정말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건물에 투자를 하셨는데 이렇게 자꾸 돈이 조그만 데서 새어나가면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러한 신축 부지나 리모델링 아니면 신축이 되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준신축 건물만 찾으시는 매수자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수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임차사들의 문제도 있고 건물의 하자 문제도 있는데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테디빌딩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은 건물 매매나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어떠한 피해도 입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테디빌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